그래서 지금은 노동왕조에서 노원이 대장이죠.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계동 쪽에는 하원가도 있고. 근데 쪽으로 대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굴이고요. 대체 불가능한 부동산 강사가 꿈인 청년입니다. 선도지구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활권 계획 동북권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점을 좀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동북권, 서울에서 동북권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노도강, 광진구까지 이렇게 8개인데 이게 이렇게 넓이가 넓다 보니까 1권하고 2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집값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나왔지만은 일자리하고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호재도 사실 그거거든요. 교통호재도 얘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로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자리하고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활권 계획에서 이게 한 2015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게 있었어요. 성동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이거잖아요. 지역산업센터, Nope. 지식산업센터. 여러분들 하나쯤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서울숲은 이제 환경에 대한 경관에 대한 그런 거고, 거주 지역에 대한 그런 거고, 이거는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일자리를. 모든 지식산업센터 중에 가장 상급의 일자리가 여기로 나가 있잖아요. 문정동은 한 급이 낮아요. 성공한 2030 생활권 계획이고, 또 일자리에 관해 가지고 생활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계획이 하나 더 있죠. 강서구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마곡입니다. 마곡이에요. 여러분들, 국가는요 아무렇게나 삽을 떠지 않아요. 당연하게도 다 계획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에 대한 계획도 여러 가지를 두고 있지만은 그게 성공한 일자리인지 안 성공한 일자리 계획인지는, 이거는 약간만 생활권 계획을 봐도 약간 티가 나기는 해요. 시장이나 높으신 분이 직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일을 하기 편한 그러한 지구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런 거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표적인 게 마곡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앞으로 더 있겠죠. 일자리, 서울시에서 길을 쓰고 일자리를 유치해가지고 강남과 같은 지역을 만들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창동입니다. 창동이에요. 이 강북구가 용산도 맞는데요. 예, 용산도 맞아요. 용산도 맞는데 강북 쪽에서, 동북권 쪽에서, 용산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길을 쓰고 유치를 하려고 해요. 동북2권이라고 하거든요. 동북2권인데 여기 노도강, 그 다음에 성북구 있죠. 얘 중에서 일자리를 하나로 몰빵을 하는 게 창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30 서울 플랜 자체도 보시면 이 4개의 지역구에, 4개 구 안에 그냥 창동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냥 몰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여기가 창동역이에요. 창동역은 GTX C가 들어오죠. GTX C가 들어오고, 얘가 나중에 11분 만에 강남으로 갑니다. 이 자체에 일자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결성도 중요하거든요. 강남이나 용산과 같은 곳에 연결성이 중요한데 이것도 갖추는 거예요. 이것도 갖추는 거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세훈 시장이 거의 강북 대개조를 말하면서 허구한 날 언론에 말을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거는 모아타운, 신통기획, 그 다음에 이거 창동, 강북의 대개조, 강북의 마곡과 같은 일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 커리어를 걸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면목동에 무슨
뭐 면직 사업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는 없지만은 일개 일반인이 힘쓰는 거하고 작은 기업이 힘쓰는 거하고 서울시의 수장이 힘쓰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창동이고 여기가 부지 차량 기지 부지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기업 일자리를 유치할 만한 공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GTX가 도로 창동이고. 그래서 지금은 노동광주에서 노원이 대장이죠.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계동 쪽에는 하원가도 있고. 근데 창동 쪽으로 대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잖아요. 하락기 내지는 침체기 내지는 뭐 이제 횡보기? 뭐 일부 용산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99% 회복했다고 하지만은 서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서민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이런 창동과 같은 노동강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이런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때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가능성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 1권으로 내려오자면은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마곡 같은 전형적인 일자리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상가, 상권, 청량리 아시죠? 상권. 여기서 왕십리보다는 청량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청량리의 상권하고 교통의 소재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배우 세대가 재개발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청량리고요. 동북권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동부가선도로 지하화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랑구 자체가 되게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중랑구 자체가 되게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는 지도로 봤을 때는 왜 나쁘지 않은 곳이 왜 여기가 나쁘지? 외지인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나름 중간 밑에 있는 데다가 위에 있는 데다가 강남 접근성도 가까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여기 교통이 최악이고 치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야. 게다가 동부간선도로 제가 출퇴근해봤거든요. 미쳐 돌아가요. 정말로. 와, 사람이 3km 가는데 1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저는. 와, 이거는 사람이 살 짓이 못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평상 주기에 갈 때는 40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강남까지 간다고 쳤을 때 동부간선도로 맞아요. 7호선 좋죠. 좋은데 여러분 그 GTX 파주 있잖아요. 파주 GTX 들어오잖아요. GTX 이걸면은 뭐 30분 안에 서울 가잖아요. 강남 가잖아요. 나중에. 근데 왜 싸겠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물리적인 거리라는 거는 버스도 있고 자차도 있겠죠. 우리가 전철만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하 간선도로로 하면은 이 위가 전부 다 녹지 공간이 되고 이게 20분으로 엄청나게 큰 단축이 돼요. 게다가 여기는 전부 다 평지거든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여기가 전부 다 평지예요. 그리고 이 면목동에 단체로 재개발하는 게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2호기가 있는데 사업 속도가 엄청 빨라요. 강북 번동 다음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여러분들 그 좋은 부동산의 입지가 일자리 접근성 그리고 교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깔끔하고 안정된 좋은 환경의 배우 세대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전부 지화가 돼가지고 교통이 나아진다면은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진다면은 저는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정말 안 좋게 보는 면목동이라고 하죠. 면목동보다는 미래에는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활권 계획을 봤을 때는요.